이 이야기는 알리사라는 마녀가 숲을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소란이 나는 것을 감지하고 확인해보니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인간 아이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마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생각은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서 중 단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16년 후 우리는 아기 비올라가 이제 완전히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상점주인은 그녀를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알리사가 그녀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알리사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는 쉽게 길을 잃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고 알리사가 실제로 223세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녀의 외모는 마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비올라는 가고 싶은 또 다른 가게를 발견하지만 알리사는 그들이 원래 사러 온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비올라는 엄마에게 피닉스 소환석을 사달라고 하지만 알리사는 그녀가 화산 드래곤을 소환했을 때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상기시킨다. 비올라는 거리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다. 알리사는 결국 양보하게 되고 비올라가 가고 싶었던 가게를 방문한다. 가게 주인 리라는 알리사가 비올라에게 항상 양보하는 것을 부드럽다고 비난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친밀함에 질투를 느낀다. 그녀의 아들은 반항기 중이다. 리라는 알리사에게 비올라를 훈육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알리사는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 리라는 비올라가 이미 16세이므로 반항기가 지났다고 지적한다. 알리사는 비올라를 여전히 아기라고 생각하고 리라는 그녀가 마녀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올라가 드디어 돌을 선택하고 그들은 가게를 떠납니다. 알리사는 비올라에게 더 엄격해지려고 생각하지만 비올라가 선물에 대해 고마워하자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남자들은 비올라의 외모를 감탄하지만 비올라는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모두에게 저주를 내릴 생각을 합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비올라는 어머니에게 남자들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알리사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작업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올라는 자신이 접근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녀를 아이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알리사는 집에 돌아와 어린 시절 친구인 키리코와 루나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올라의 제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그녀가 더 마녀처럼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자신이 더 마녀처럼 보이려고 할 때 오히려 할로윈 의상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소녀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언급하며 비올라가 곧 파트너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알리사는 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 순간 비올라가 소환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 비올라는 갑자기 방에 뛰어들어와 자신이 소환한 불사조를 두고 가도 되는지 묻는다. 알리사는 즉시 보내라고 말하고 키리코와 루나는 아이가 없어서 기쁘다고 한다. 비올라는 두 마녀를 이모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불쾌해한다. 알리사는 그들이 모두 200세가 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괴롭히며 젊은 외모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올라는 어머니를 지켜주고 키리코와 루나는 그들이 장난친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13년 전 비올라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회상하며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감탄한다. 키리코와 루나가 떠난 후 알리사는 비올라와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이제 그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올라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왜 엄마가 그런 주제를 꺼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엄마를 잃는 것이 걱정되어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리사는 그녀에게 데이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안심시키며 둘이서만 있는 것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비올라는 퍼미려를 원한다고 말하고 알리사는 그녀가 최근 소환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불사조를 기르고 싶어 하지만 알리사는 그들의 집에 불사조를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자고 제안하자 비올라는 고양이를 선택합니다. 알리사는 아이 때 고양이를 키우던 기억이 나서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만 비올라는 엄마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고양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리사는 고양이를 기르는 생각에 신이 나지만 비올라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못생긴 괴물을 기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엘리사에게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자 비올라는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는 퍼미려를 원한다고 결정한다. 생각을 계속하면서 비올라는 왜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퍼미려이 없는지 궁금해한다.
엘리사는 보통 퍼미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소환된다고 설명하지만 비올라는 항상 그녀에게 충분했다고 말한다. 엘리사는 퍼미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큰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한다. 다음 날 비올라는 어머니에게 묘목을 가져다 주며 퍼미려를 정하기 전에 그것을 돌보는 것을 시도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갑자기 불사조가 나타나 비올라가 자신보다 식물을 선택한 것에 질투를 느낀다. 비올라가 묘목을 돌보는 모습을 보지만 불사조는 자신도 물을 다룰 수 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에게 비가 내리게 한다. 비올라는 그가 묘목과 경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묘목은 아직 자라고 있다고 말하지만 불사조는 자신의 목을 길게 늘이며 자신도 자랄 수 있다고 자랑한다. 불사조는 묘목의 선배 역할을 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올라는 그들이 잘 지내고 있어 기쁘지만 불사조가 갑자기 불꽃을 내며 비올라는 재빨리 물로 그를 끕니다. 알리사는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갑자기 넘어집니다. 불사조는 땅에 있는 오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겁을 먹으며 알리사는 그가 마치 고양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올라는 리라의 가게로 돌아가 독초를 사겠다고 말하며 누군가를 물리치고 싶다고 합니다. 리라가 약초를 가져오며 비올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언급하고 비올라가 아기였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알리사가 비올라를 리라에게 데려오는 모습이 보이며 리라는 비올라를 버린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비올라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사는 비올라가 인간으로서는 많은 마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밝혀냅니다. 리라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는 방금 아들을 낳았다고 밝혀서 비올라를 모유 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리사가 아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심지어 모유 마법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그녀의 이론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올라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유 수유라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리라는 그 생각을 거절하며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리사는 비올라가 자고 있을 때 물건을 소환하고 있다고 밝혀주고 리라는 이것을 침대 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녀가 자라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사는 이럴 때 비올라가 울기 때문에 리라가 그녀를 응시하라고 제안하자 알리사는 이에 놀랍니다. 그녀는 비올라를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비올라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리라에게 그녀의 마법이 초래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알리사는 비올라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것을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라는 괜찮다고 말하며 요리를 피하기 위해 가방에서 밀가루를 직접 먹곤 했다고 밝혀줍니다. 알리사, 걸리서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리라, 라이러는 모든 가족이 아이를 다르게 키우며 중요한 것은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리라는 비올라, 바이올러에게 약초를 주고 알리사가 가게에 들어오자 비올라는 엄마에게 그들이 방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리라는 그들을 지켜보며 알리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면서요. 알리사는 리라의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여 그를 부르지만 그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알리사는 화가 나서 그의 방으로 달려가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알리사가 약초를 주우는 모습이 보이고 그때 이름이 페넬인 엘프 상인이 그녀에게 한 달분의 재고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그러나 비올라는 그를 독살하려고 하자 알리사는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비올라는 그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6살 때 그가 그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했으며 오늘날까지 비올라가 여전히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페넬을 무례하다고 말하며 페넬을 자신의 어린 동생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페넬은 이 말을 듣고 몹시 상심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페넬이 아직 어린아이였고 괴물이 무서워서 그녀와 함께 걸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비올라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알리사와 함께 지냈고 알리사가 기저귀까지 갈아졌기 때문에 알리사와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알리사가 페넬을 위해 차를 끓이지만 비올라가 손가락을 차에 담그자 알리사는 비올라를 꾸짖으며 새 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페넬은 비올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알리사가 준 차를 자신이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비올라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알리사는 페넬에게 물건을 전달하며 그가 자신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페넬은 어린 동생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아 알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하지만 먼저 그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리사에게 다가가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알리사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넬은 무릎을 꿇고 실패한 것을 알며 알리사는 케이크를 가지러 떠난다. 비올라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의 방해가 되기 위해 계속 문제에 빠진다고 말한다. 그러자 불사조가 갑자기 그를 공격한다. 알리사는 케이크를 들고 돌아오지만 불사조가 페넬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구한다. 하지만 불사조는 그것이 우정의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비올라는 여전히 꾸중을 듣고 알리사는 페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비올라의 태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전한다. 알리사는 비올라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가 그녀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그로 하여금 그녀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비올라가 그를 위해 게임을 준비했지만 페넬은 그냥 도망치고 비올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잡아야 한다. 그녀는 그에게 3마리의 장어를 잡아야 이기는 낚시 게임을 하자고 말한다. 페넬은 놀고 싶지 않지만 그녀는 그에게 알리사의 사진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이 그가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게임이 시작되고 그는 낚시대를 난폭하게 휘두르지만 장어는 미끼를 물지 않는다. 비올라는 그에게 팁을 주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만 한다. 상징이 밝게 빛나고 비올라는 이것이 그의 기회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황금장어를 잡으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알리사의 사진을 얻겠다는 결심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장어는 상징 안에 숨어 그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결국 그는 그것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불사조를 잡았고 그들이 그에게 이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알리사가 일어나 방에 장어가 가득 찬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본다. 비올라는 침대에서 울고 있고 그녀가 침대를 적신 것을 보지만 그것은 비올라의 힘에 끌린 정령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알리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마법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은 볼 수 없습니다. 비올라는 그녀의 영적인 뱀장어에 대해 묻지만 엄마는 그것들이 사실 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올라는 책을 계속 읽으며 신화 속 괴물들을 좋아하게 되어 언젠가 모두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는 페넬이 오크 목수 글랜드에게 의자를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에게 작업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에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글랜드는 그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글랜드는 그에게 애원하기 시작하고 페넬은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글랜드는 그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페넬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페넬이 비올라를 그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지만 비올라는 페넬을 차고 소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페넬은 그녀에게 그와 함께 차를 마시자고 간청하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냥 거절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결국 그녀가 동의하지만 비올라는 조건이 있다며 페넬이 자신에게 부탁하며 굴욕을 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후 세 사람은 커피숍에 가서 자신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글랜드는 페넬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페넬은 그녀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언급한다. 비올라는 관심을 보이며 그가 페넬의 약점을 아는지 묻고 글랜드는 그녀가 알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말하겠다고 한다. 비올라는 그의 장인 정신을 칭찬하지만 글랜드는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비올라는 요정을 먹는 괴물을 소환하여 자랑해보라고 제안한다. 디저트 후 글랜드는 비올라를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녀는 오직 어머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눈다. 글랜드는 그녀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페넬은 그에게 그녀가 진지하다고 확신시킨다. 글랜드는 계속해서 그녀를 칭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멋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페넬과 비올라는 갑자기 그를 노려보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는 즉시 물러난다. 결국 비올라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멋지다고 인정해줘서 기쁘고 그에게 새로운 친구로서 자신의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한다. 글랜드는 이에 대해 기쁘지만 비올라는 친구 이상의 관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다. 미팅 후 글랜드는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슬퍼하지만 페넬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비올라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 덜 보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랜드는 페넬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응원한다고 꾸짖고 그들은 다시 논쟁을 벌인다. 페넬은 알리사와의 기회를 얻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그 뒤에 비올라가 나타나는 장면이 보인다. 그녀는 그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집에서 엘리사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비올라가 글렌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지만 그는 딸에게 도전하지 않겠다는 말만 웅얼거리고 페넬은 괴물배 속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알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비올라는 그녀가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며 걱정하지만 엘리사는 도마뱀인간의 알이라고 말하고 사냥꾼 부부를 위해 돌보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비올라에게 알을 잡아보라고 하지만 비올라는 깨질까 봐 너무 무서워서 만지는 것을 거부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엘리사는 알이 매우 단단하다고 설명하지만 알의 부모도 깨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피닉스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알의 질투심을 느끼지만 도마뱀인간의 알이라는 것을 알고 진정하며 비올라에게 언니처럼 잘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비올라는 돕겠다고 하고 엘리사는 알을 온천에 넣고 건강을 빌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피닉스는 삶은 달걀이 생각난다며 말하고 비올라는 방어적으로 나섭니다. 엘리사는 이야기를 읽어주자고 제안하며 아기가 알 안에서도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이올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것, 즉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한다. 피닉스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바이올라는 그의 이상한 음파를 기억하며 걱정한다. 피닉스는 자신의 음악은 어떤 종에게도 진정 효과가 있다고 확신시키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한다. 알리사는 바이올라가 알에게 말하는 동안 알을 든다. 바이올라는 건강을 빌며 최소 5m는 자라라고 말하지만 알리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바이올라는 도마뱀 인간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라고 말한다. 하루가 끝나고 부부가 알을 찾으러 오고 그들에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한다. 어머니는 바이올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지 묻고 바이올라는 마침내 알을 든 채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알리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에 페넬이 행복하게 걷는 모습이 보인다. 마법의 원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는 놀이터에서 비올라를 만나게 된다. 그는 그녀가 커피숍 데이트 때문에 아직 화가 난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엄마에게서 물러나라고만 한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소개할 계획인데 펜넬은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엘프를 먹는 괴물이다. 비올라는 그 괴물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삼각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며 텔레포트로 사라진다. 펜넬은 괴물에게 꽃을 주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다시 한번 먹히는 모습을 본다. 다음 날 피닉스가 비올라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방문자가 있다고 말한다. 작은 엉덩이가 나타나고 그것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놀라게 된다. 그녀는 그것을 알리사에게 보여주고 알리사는 그것이 요정이라고 밝히며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고 설명한다. 비올라는 요정이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이 힙이라고 밝히며 형을 막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 데저택으로 가서 안나라는 소녀를 만나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곳을 안내한다. 그들은 정원에 도착하고 안나는 꽃들이 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리사와 비올라가 도와주겠다고 해 기쁘다고 말하며 성공하면 금괴를 주겠다고 한다. 그녀는 정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힙이 나타나 꽃들이 피지 않는 이유가 그의 형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형을 소환하고 또 다른 요정이 나타나 그의 이름이 치크스라고 밝힌다. 그는 힙에게 달려들고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는 힙이 외부인을 그들의 정원으로 데려왔다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비올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안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 안나가 그녀의 약혼자 토리노와 함께 도착한다. 하지만 알리사와 비올라는 그를 보고 놀랍니다. 그는 완전한 루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결혼 후 그의 고향으로 이사 갈 것이라고 밝히지만 그는 안나가 정원이 걱정되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알리사와 비올라에게 정원을 고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치크는 화가 나 토리노를 공격하고 알리사는 그들이 여전히 정원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며 그에게 떠날 것을 권합니다. 치크는 안나의 결혼을 막고 싶다고 밝히고 그는 아기였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토리노가 안나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비올라는 그에게 동의하는 듯 마법 거울을 이용해 토리노를 조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주문을 외우려면 그의 신체 일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크는 그가 남긴 피를 보여주고 비올라는 거울에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며 안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비올라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치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그가 인신매매범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리사는 치크스가 안나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나가 그의 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비올라는 그가 안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에게 그를 보여주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안나는 그를 볼 수 없고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만 요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올라는 슬퍼해요. 왜냐하면 안나는 요정들에 대해 결코 알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치크스는 충분히 지쳤고 정원의 장미를 복원하기로 결심하지만 비올라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비올라와 알리사는 치크스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정원으로 돌아옵니다. 불사조는 인공 정원에서 요정들이 태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요정들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리사는 누군가가 정원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안나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요정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비올라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치크스는 침묵을 지켜요.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안나가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자주 다녔지만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죽음 이후 그녀는 계속 정원을 돌보지만 치크스는 그녀를 걱정하며 계속 소리 지른다. 그러나 힙은 그녀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상기시키며 그에게 진정하라고 한다.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태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더 많은 그늘을 만든다. 현재로 돌아와서 비올라와 알리사가 안나에게 정원에서 무언가 느꼈는지 묻는다. 안나는 그곳에 있을 때마다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하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들은 정원으로 돌아가고 비올라는 안나의 아버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좌절한다. 치크스는 그저 정원을 복원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 대해 알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알리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안나와 토리노 앞에서 피어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정원에 도착했을 때 치크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꽃들을 복원하고 그 부부를 위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그녀의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고 죽어가려는 것을 보게 되지만 불사조가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와 비올라는 집으로 돌아오고 안나에게서 결혼식 초대장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요정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올라는 아직 시간이 많다며 안나가 미래에 그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올라가 쿠키를 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는 결과에 만족합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보여주지만 엘리사는 똥 같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이올라가 장어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자 알리사는 바이올라가 장어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멋지다고 말한다. 알리사는 스스로에게 장어처럼 보인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바이올라가 하나를 가리키자 정말 똥처럼 보인다. 그래서 알리사는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진다. 바이올라는 알리사에게 쿠키를 주며 기운 내라고 하지만 알리사는 쿠키를 먹지 않고 쿠키의 색깔을 바꿔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알리사는 다른 맛을 만들자고 바이올라에게 말하지만 완성된 제품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바이올라는 알리사가 재밌어하는 줄 알지만 알리사는 그것을 색깔 있는 똥으로 본다. 바이올라는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생각한다. 비닐봉투에 쿠키를 담지만 알리사의 반응을 보고 자기 쿠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알리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쿠키를 먹기 시작하고 맛있다고 말합니다. 비올라는 그것을 먹어보기로 결심하고 알리사는 비올라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토합니다. 피닉스는 쿠키를 보고 알리사가 음식 가지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친구들을 초대하고 모두 함께 쿠키를 즐깁니다. 그날 저녁 비올라가 이야기를 읽는 것을 보고 알리사는 비올라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하며 잠자는 요정이 눈을 가져갈 거라고 경고하지만 비올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는 요정이 이미 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요정이 잠의 요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눈에 모래를 뿌려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잠자는 요정이 자신의 눈을 가져갈까 봐 두려워하지만 잠자는 요정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알리사에게 사인을 해줍니다. 알리사는 잠자는 요정이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하고 잠자는 요정은 잠을 잘 수 없어서 날아가다가 잠이 들었고 그래서 알리사의 집에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비올라가 그에게 잠이 오도록 책을 읽어주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알리사는 그의 모래가 사람들을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에 중독될까 두려워하며 그것이 약처럼 작용한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이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의 눈 위에 앉아 그들을 잠들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복잡하고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그를 떠나기로 결심한 아내라고 한다. 그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래서 비올라는 불사를 소환하는 것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샌드맨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리사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지금은 한밤중이니 그를 소환할 때를 고려하라고 말한다. 알리사는 샌드맨에게 내일 불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비올라는 그가 편안한 멜로디를 부를 수 있지만 5분 이상 듣게 되면 환각이 생길 것이라고 샌드맨에게 경고한다. 알리사는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것이 그의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을 잠들게 하는 동료를 떠올리며 불쾌해진다. 그 동료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눈에 부어 잠들게 한다. 샌드맨은 그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비올라는 모래보다 우유를 더 좋아한다고 말해서 그가 완전히 발작을 일으킨다. 그녀는 자장가가 그를 잠들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시도해보기로 하지만 알리사가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깨어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그에게 압박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비올라는 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화를 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자지 않으면 고통받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가 다시 쓰러질 것을 알고 그를 막는다. 그의 몸은 힘을 잃고 알리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의사를 방문하고 의사는 샌드맨이 더 잘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동의하며 상담 후 그는 알리사와 비올라에게 도움을 감사한다고 전한다. 알리사는 그의 상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래 한 병을 주며 그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얼마 후 알리사가 키리코에게 그 물건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극도로 비쌌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알리사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도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그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비올라가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알리사는 여전히 깨어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루나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 알리사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묻지만 알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루나는 알리사에게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비올라는 알리사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알리사는 그들의 주방이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루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루나는 대대로 점쟁이 집안 출신이며 가족 중 몇몇 마녀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지만 그 능력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형편없는 요리 실력으로 저주받았다고 밝히지만 요리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알리사는 그들이 희생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재료를 썰어 빵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역겨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무엇을 만들든 결과는 항상 형편없다고 설명합니다. 알리사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비올라는 루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비올라는 샌드위치를 버려야 할지 고민하며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루나는 키리코가 그것을 원한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상한 식물이 되지만 적어도 채소처럼 보이니 만족합니다. 알리사는 루나에게 스테이크 요리법을 가르치고 요리는 훌륭해 보이지만 안에 이상한 기운이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디저트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과물이 형편없고 그것을 먹어보며 이상한 맛이 나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가 여전히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아버지가 한 번 그녀의 음식을 먹었고 그로 인해 그의 유도에서 음악이 나왔다고 말한다. 그때 불사조가 그들과 합류하고 그는 스테이크를 먹고 폭발하여 그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한다. 알리사는 루나가 뭔가 생각이 있을 때만 요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알리사는 당황하며 그 사람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루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그녀의 비밀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순간 루나의 샌드위치가 불안정해지고 폭발하자 그녀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치고 피해를 보상해준다. 시간이 지나고 비올라는 알리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루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사조도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병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간호사 시타를 만나게 되며 그녀는 불사조가 변하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한다. 알리사는 그가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며 답을 모르지만 그의 외모가 변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타는 신화 속 짐승을 전문으로 하는 키클라 박사에게 전화하지만 자신이 그를 돌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타는 그가 자신들의 환자임을 상기시키자 키클라 박사는 그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해부해야 한다며 그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시타는 키클라 박사가 호기심이 생기면 미친 짓을 한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막고 자신이 키클라를 돌볼 것이며 환자와 관련된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확신시킵니다. 키클라 박사는 너무 흥분해서 사과하며 불사조는 매우 희귀하고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를 검사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키클라 박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타가 그녀를 떼어놓지만 불사조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키클라 박사는 면담을 시작하고 그의 외모가 변한 것을 알게 되며 마법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클라 박사는 시타에게 진단 검사 준비를 지시하지만 불사조를 만져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자 시타는 그녀를 제지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시타에게 그의 혈액을 검사하라고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혈액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하며 검사를 거부합니다. 키클라는 그의 호흡을 듣지만 그는 결국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그녀의 얼굴에 맞춥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갑자기 그에게 달라붙어 자신이 그에게 충분한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니 박사가 도착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키클라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피닉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전합니다. 그는 기록을 검토하며 피닉스에게 음식을 먹은 후 장의 움직임에 대해 묻습니다. 이를 듣고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변을 본 후 정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 장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혀냅니다. 그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키클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피닉스는 무겁게 느낀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비올라는 알리사가 여전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알리사가 왜 걱정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알리사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사조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루나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루나는 아직 고객이 있어서 바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있고 그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비올라는 키리코에게 전화하는데 키리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그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비올라는 라이라를 방문하지만 라이라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히며 알리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올라는 알리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알리사가 키클라를 잡고 시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차를 주었다고 말한다. 라이라가 알리사를 18년 동안 알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알리사는 2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올라에게 그 사람을 만날 때 독초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독성 코알라인 스크리치를 소환했다고 밝힌다. 라이라는 그 사람이 알리사의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올라는 알리사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힌다. 한편 오리라는 남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비올라가 알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라의 가게에 들어가 알리사를 아는지 묻고 자신이 그녀를 찾고 있다고 밝힙니다. 비올라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리라가 그를 붙잡으며 비올라에게 추파를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비올라는 그가 위험해 보인다며 수상쩍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알리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스토커라고 생각하며 그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알리사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는 그 말에 기절합니다.
그때 알리사가 가게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올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비올라가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두려웠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알리사가 비올라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녀가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어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단지 비올라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나쁜 영향을 줄까 봐 비올라가 그와 함께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자신이 수배 중이라고 밝히고 리라가 그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제압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건은 이미 기각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귀족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하지만 알리사는 그를 믿지 않고 어렸을 적 그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 쇄골절기를 주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던 일을 밝힌다. 그녀는 기리코와 루나가 그를 도박을 좋아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여겨낮게 평가했고 그 때문에 아이들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를 부끄러워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비올라는 그를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에게 성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은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리라는 그가 이미 비올라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는 그들의 가족이 복잡하다고 밝힌다. 알리사에게 부모님이 형제자매라고 하자 리라가 놀라지만 그녀는 오리의 누나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설명하고 그는 아버지 역할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녀는 그가 바이올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행복해하지만 리라가 그가 바이올라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밝히자 알리사가 그를 때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바이올라를 아기 때 방문했다고 밝히고 알리사는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리는 자신이 망쳤다는 생각에 잠기고 그는 바이올라에게 끌렸다고 인정하지만 그저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라의 가게에서 폰도가 아들에게 아침을 먹을 시간이라고 전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폰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그는 화가 나서 폰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이올라가 도착하여 그들이 쇼핑을 가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여전히 방을 나가기를 거부하고 그녀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폰도는 그를 호기심으로 유혹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가 남매라고 말하는데 그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반항기 시절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열쇠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라이라가 돌아오면 그를 벌할 것이라고 말하며 문을 태워버릴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폰도는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고 라이라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올라에게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람은 남자의 코트를 벗기려 했지만 실패했고 태양은 단순히 비추기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양을 불러들이고 밤이 더워지지만 폰도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불사조를 부르고 불사조는 폰도의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며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잔머리가 너무 심해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이라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나가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폰도가 그가 왜 나가고 싶지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비올라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폰드는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폰드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괴물구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라이라는 그의 데뷔를 위해 그를 공원에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원으로 가고 라이라는 그 지역에 어머니들이 모인다고 말하며 구다가 그녀의 인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이디라는 이름의 소녀가 도착하고 그녀는 라이라를 깔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레이디를 알아보며 싸움을 좋아하는 악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라이라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성격이 나빠서 아무도 그녀를 좋아할 수 없다. 그녀는 알리사를 보고 라이라의 가장 친한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투를 느끼지만 비올라는 그녀가 알리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며 적대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라이라는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레이디는 구다를 보고 그녀의 아기가 데뷔하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전투를 도전한다.
그녀의 친구 버티의 딸도 데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장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라이라가 자신의 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라는 거절하고 그녀는 주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결국 라이라를 자극하며 결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레이디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면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라이라를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비올라는 이것이 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라가 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자 비올라는 의심스러운 남자들 그룹과 대화하지만 그들이 사실은 아버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좋은 사람들로 드러난다. 비올라는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여운 괴물들을 소환할 생각을 하지만 불사조가 바쁘다는 것을 알고 대신 뱀장어를 소환하고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놀기 시작한다. 레이디의 그룹은 이를 보고 비올라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레이디는 사실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며 라이라가 베이비시터가 된 것 때문에만 화가 난다. 버티의 딸은 굿다의 아기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버티는 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알리사는 이를 보고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도전의 마지막에 알리사는 그들이 비겼다고 말하지만 레이디와 라이라는 그녀가 결과에 간섭하고 있다고 화를 낸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이익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자신의 아기들에게 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레이디에게 어떤 세대가 도전 중에 사교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기들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두 쪽 모두 점수가 0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라이라와 레이디에게 화해하라고 말하고 레이디가 라이라에 대한 애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레이디는 알리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라이라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지만 긴장하게 되어 결국 라이라의 손을 때리며 그녀를 루저라고 부르고 도망칩니다. 레이디는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이라를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 날 비올라는 집을 떠나는 동안 피닉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스크리치에게 자신이 선배 역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크리치에게 집에 있는 동안 비올라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커튼을 타고 올라가서 그것이 부서지게 하고 엉망이 된 것에 대해 피닉스를 탓합니다. 그는 스크리치가 배고파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닉스는 그에게 팬케이크를 주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넣고 피닉스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사조는 그에게 충분하다고 말하고 도구로 만든 팬케이크를 만들지만 불사조는 자신의 음식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그는 스크리치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 더 활동적인 것을 알아채고 불사조는 그를 멈추게 하며 행동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사조에게 싸움을 신청하고 불사조는 그와 싸울 것에 동의하지만 스크리치는 소리를 듣고 비올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으로 달려가지만 그녀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스크리치는 잠이 들고 불사조는 집 청소를 생각하지만 그 순간 비올라가 돌아오고 알리사는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놀랍니다. 비올라는 불사조를 비난하며 그가 스크리치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스크리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알리사는 불사조에게 많은 디저트를 주고 그는 그것들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는 비만이 되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식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너무 많이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함께 운동을 하자며 함께 살을 빼자고 제안합니다. 비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빼는지 궁금해하고 피닉스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며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키클라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피닉스가 체중 감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술로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알리사는 그녀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말로 그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주며 영양 조언을 해주고 운동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넓은 들판으로 가지만 키클라가 체력이 없어서 이미 지쳐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운동은 몸에 해롭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녀가 이것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불사조에게 달리라고 지시하고 불사조는 달려나가고 그녀는 불사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는 옆걸음을 지시받고
그들은 그의 속도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잔상처럼 보이는 분신을 만들고 있다고 밝힙니다. 비올라는 그가 자신의 지방을 이용해 분신을 만들면 살이 빠질지 궁금해하지만 알리사는 그 결과가 자신을 겁먹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후에 키클라는 모두를 위한 운동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고 불사조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가 자신의 몸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알리사와 비올라가 그를 걱정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체중 감량을 결심하고 훈련과 영양 섭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아주 작은 생물로 변했고 알리사와 비올라는 그를 다시 살찌우려고 합니다. 한편 페넬과 글랜드는 오리가 구금되어 있는 감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랜드는 그들이 자신을 탈출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여자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리는 자신이 카지노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렸다고 밝히고 그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말합니다. 펜넬은 그의 도덕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글랜드는 그가 여자들과 잘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랜드는 그의 비밀에 대해 묻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랜드는 울고 펜넬은 그를 위로하려고 하며 여자들과 더 잘 지내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리는 화가 나며 자신이 여자를 다루는데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자를 얻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설명하며 좋은 사람 관계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번 여자처럼 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그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서 마법을 사용해 그를 변신시켰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 경험에 대해 행복하지 않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플러팅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넬은 자신이 아는 여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 사실을 잊었다고 생각한다. 오리는 여자가 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하며 남자들이 그가 여자 변할 때 그를 깔보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반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때렸다. 그는 페넬과 글렌이 자신의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기본기가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비밀은 없지만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그것을 배우고 싶어한다. 그 사이에 알리사는 그가 여자들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여자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들이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오리를 공격하여 그를 때린다. 다음 날 오리는 알리사와 비올라를 방문하지만 알리사는 그를 의심스러워하며 그에게 떠나라고 한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루나와 지리코를 보고 비올라에 대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리사가 그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는 루나와 지리코가 비올라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페넬이 비올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지만 도착하자 오리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지리코와 루나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알리사는 그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비올라는 오리에게 페넬이 알리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페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말하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리는 페넬과 글랜드와 어울리고 있다고 밝히고 비올라는 그에게 글랜드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글랜드도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를 어둠 속에 가두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알리사는 그에게 어젯밤 일을 상기시키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있었고 알리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페넬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고 페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알리사의 친구들은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고려하여 그는 그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비올라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알리사에게 할머니를 묘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알리사는 그녀가 신비롭다고 밝히고 회상 장면에서 그녀가 비올라를 방문하여 혈연과 사랑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알리사가 비올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비올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알리사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알리사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밝히고 비올라는 오리가 맞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오리를 사랑하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친구들에게 그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앨범을 가져와 비올라의 아기 사진을 보여주고 오리는 기뻐합니다. 루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비올라가 말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루나와 기리코는 어린 비올라가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했고 천재라고 여겼지만 알리사는 그저 아기가 옹알이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올라와 함께 놀았고 비올라는 그들과 노는 것을 즐겼지만 여전히 알리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펠은 비올라를 돌보았지만 비올라는 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한 여자가 그에게 비올라의 아버지냐고 묻자 비올라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가 유괴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때렸습니다. 오리는 알리사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알리사는 항상 아팠고 마법 재능이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의심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알리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행복했지만 그녀가 올 때마다 구름을 보여주며 그것이 똥처럼 보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피닉스는 비올라의 사진을 보며 알리사가 그녀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오리도 알리사에 대해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피닉스는 그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는 유아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끌어안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